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조철박사 통통통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물류센터 부동산 얘기했는데요. 지금 뭐 가장 대세가 된 게 어떻습니까? 그냥 풀필멘트,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퀵커머스. 아마 뭐 이 용어는 1999년 아마존이 시작한 센터명이요. 풀필멘트 센터였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게 너무 중요해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들이 주문량이 많은 걸 사전에 물류센터에다가 재고 배치해서 적정 재고를 갖고 있는 거. 그게 풀필멘트입니다. 뭐 재고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주문하면 빨리빨리 나갈 수 있는 거 전지 배치한 게 풀필멘트.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는 여러분의 집 앞이라든가 어떤 특정 장소, 주문한 장소까지 빨리 갖다 주는 최단 거리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자기 자신이 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가 못하는 거, 특히 이제 풀필멘트 재고 관리는 자기가 하지만은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는 뭐예요? 거점 전략 싸움이거든요. 그럼 그건 어때요? 뭐 택배회사라든가 뭐 물류 3PL을 잘하는 운송회사에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탁을 하든가 콜라보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최근에 경이적으로 지금 기업 가치도 올라가고 물량도 늘어나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박 PD님 요즘 보면은 퀵커머스의 드라이버 중에 부릉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죠? 네. 그죠. 아기 갖고 좀 뭐 하늘 색깔. 네. 이렇게. 자, 부릉이 벌써 한 10여 년 됐네요. 부릉 넘었네요. 그러니까 부릉의 메시코리아. 지금 대표하다가 이제 의장을 맡고 있는 유정범 의장. 박사님하고도 거의 한 10여 년 전부터 알기 시작해갖고, 지금도 잘 아는 사이인데, 이 회사가 성장이 너무 커졌어요. 아마 작년에 매출이 가볍게 3천억 넘었거든요. 근데 부릉의 메시코리아의 확장이 너무 커져갖고요. 메시코리아 부릉이 풀필멘트 서비스 아마 1년 전부터 시작할 걸 알고 있습니다. 풀필멘트 뭐, 물류센터 거점을 확보해가 거기서 재고 보관했다가 이제 배송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풀필멘트 서비스 1년 만에 물동량이 커지고 지금 보니까 1년 동안에 풀필멘트 물동량이 약 13만 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뭐 약 167배라니까 이 회사는 처음에 어떻게 됐냐? 플랫폼을 만들어서 배달앱 서비스였어요. 그럼 주문을 하면 어때요? 뭐 예를 들어 뭐 편의점하고도 계약 관계에서 편의점에 주문하면 배달한 거 부릉이 하든가 아니면 음식점 있잖아요. 음식점에서 우리가 계약하면 음식점에 이제 우리가 주문하잖아요. 앱으로. 그러면 저기 뭐야 이거 오토바이 헬멧 쓰고 픽업하고 음식을 가지러 오는 사람 있잖아요. 결제를 하니까요. 그럼 그때 뭐 배달의 민족, 요기요 뭐 있잖아요. 그쵸? 쿠팡이츠, 뭐 부릉, 바로고 이런 기업들이 막 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부릉을 했던 메시코리아가 규모가 엄청 커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플랫폼의 딜리버리 서비스 라스트 마일에 퀵커머스만 했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그전부터 했잖아요. 물류는 주문을 오면은 주문한 상품을 보관해서 그것도 어때요? 재고를 갖고 있는데 많은 재고 중에 잘 팔리고 주문인 양이 많은 요즘은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이 다 되니까요. 그러면 그 물건을 보관했다 빨리 나가는 게 좋지. 보관했는데 한 달, 두 달, 뭐 1년 안 팔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풀필멘트 센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1년 올해 풀필멘트 서비스 기업 고객을 대신해서 제품의 재고 관리, 유통 가공, 포장, 배송까지 원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류센터의 풀필멘트를 자, 경기도 곤지암, 김포, 남양주. 뭐 곤지암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 이제 광주 이쪽이고, 그다음 김포는 여러분들 김포구촌. 거기 보면은 이제 김포광 옆에 옛날에 뭐 물류센터의 어떤 타운이 있고요. 그다음 남양주는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구리포천이 고속도로가 한 4, 5년 전에 생겨갖고 너무 이게 빨라졌는데 그 남양주 주변에 물류센터가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개 물류센터 생기면서 그 위쪽까지 확정해서 주요 거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풀필멘트 거점을 확보했어요. 그러면 자사적으로 물류센터 거점을 거기 상품을 보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상품 종류도 상업만 갖고는 요즘 안 돼요. 아니 고객이 주문할 때 상업만 주문하나요? 안 그렇죠? 네. 자, 밀키트, 그 다음에 저온, 냉장, 꽝꽝 얼려갖고 그냥 오랜 동안 보관하는 냉동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상품을 특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선식품, 밀키트, 비식품, 의류, 신발 등 자신이 이제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물량을 중심으로 보관했는데 이게 지금 조금 계속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D2C,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를 해왔고요. 라스트 마일 배송, 새벽 배송, 택배 배송과 지금 관련돼서 외부 채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합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문해갖고 주문한 장소를 지정하면 거기 무조건 달려가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자, 제가 이동하면서 주문을 했는데 목적지 지금은 예를 들어 이제 교대에서 지금 주문을 했는데 길에 걸어가면서 주문했어요.
뭐 아니면 차 타고 다니면 주문했는데 내가 이제 30분 후에는 사무실 어디를 지정해놓으면 글로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학교에서 주문했어. 근데 학교에서 주문하다가 좀 이동하면 어느 장소에 가면 그 장소가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자, B2C하고 B2B가 있는데요. 기업 간 거래는 물량이 많아집니다. 택배가 된다. 그럼 그 B2C, B2B예요. 근데 기업 간 소비예요. 그러면 이제 개별 소비들은 그냥 어때 목적지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럼 그걸 다 맞춰줘야 돼요. 근데 봐요. 라우팅 동선 안에 주문한 목적지라든가 이 스포트 대형이 많아지면 어때요? 돌기가 좋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거점에서 배송할 수 있는 리드 타임의 시간, 거리 이런 걸 갖다가 요즘은 뭐 워낙 앱이 잘 돼 있고 IT가 잘 되다 보니까 그런 쪽을 다 분석할 수가 있죠. 자, 지금 제가 이제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기업들이 참 이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지스 자산운용도 몇 년 전부터 지금 공동 투자라든가 부문 투자를 했는데요. 최근에는 기업들이 보면요. 창업자들이 주로 어디로 올라가냐면 의장이나 들어오셨죠. 네. 자, 쿠팡도 뭐 작년에 거의 1년 넘었네요. 주식 상장한 지 5월 달로 제가 기억하는데 김범석 대표가 미국에 이제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김범석 의장으로 올라갔죠. 자, 방금 전에 이제 부릉의 대표를 맡고 유정범 대표도 의장이 되면서 부문 대표제를 지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물류 담당, 운영 담당, 기술 담당 이렇게 하고 부문제를 하겠죠. 의장 바로 밑으로. 그래서 지금 거기에 관련해서 최병준 메시코리아 국내 사업 부문 대표가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아마 제가 알기로도 유통 쪽에 지금 물류 부문을 해갖고 올라온 대표예요. 그래서 유통업계 사업 다각화에 따른 다양한 판매 방식, 배송 방식. 자, 여러분들이 주문하면은 주문한 게 뭐냐 하면은 판매하는 방식, 상품의 카테고리가 있고 어떻게 판매하냐. 주문해서 온라인으로 갖다 주냐. 그 과거에는 이제 유통매장 하면 오프라인에서 파는 거, 온라인으로 파는 걸 융합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는 O2O라 그래요. 오프라인 투 온라인.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니라 하면은 이제 확장된 게 O4O라고 얘기를 했는데 판매 방식을 어때요? 또 배송 방식은 개별적으로 갖다 주냐, 묶어서 갖다 주냐, 여러 가지의 방식이 있어서 이거는 어떠냐면은 물류회사들이 이 전략을 짜면서 여기에 대한 대응 방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풀필멘트 재고량을 확보해 놓고 주문이 오면은 빨리 갖다 주려면 어때요? 제일 빠른 건 뭐 그냥 사람이 한 건 주문하면 갖다 주는 게 최고 좋잖아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배민이 한 건 단건 배송이라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쿠팡도 한 번 갖다 준 거 있어요. 근데 하나 갖고 하는 걸 뭐 어때요? 비용이 증가하죠.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예. 배달의 민족은 비싸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이 얘기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요거 하다가 옛날에 퀵 있죠, 퀵. 네. 여기 이제 교대입니다. 그러면 한강이 저쪽으로 하면 어때요? 시청이잖아. 네. 시청이나 강화문에서 이쪽으로 한강을 넘어와. 근데 한 개 갖고 만약에 야 이거는 급배예요, 급배송이에요. 그러면 한 개 갖고 뛰어. 그러면 알지 얘기하면 이거 10만 원 줄게. 그러면 하나 갖고 뛰어. 근데 이거 하나 갖고 뛰어줘요. 근데 이거 2만 원 줘면 하나 갖고 돈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몇 개를 주문을 받아서 한 번에 뛰어야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서비스를 강화해야 되는데 이익분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퀵커머스에서 정시 배송 99% 이상 새벽 배송을 하냐 안 하냐. 제가 이제 참고로 콜드체인하고 새벽 배송에 뛰어들었다가요.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새벽 배송이 아침에 7시 전에 출발할까 갖다 주려면 물류센터에 몇 시나 해야 되고 3시, 4시 아니에요. 그쵸? 네. 인건비 비싸요, 싸요? 비쌀 것 같은데요? 최소 1.5배 이상. 네. 배송하는데 우리가 이제 주말 작업하면 1.5배 막 그렇잖아요. 그쵸? 평일하고 달라고. 또 야간 작업하면 더 비싸잖아요. 똑같이 그만큼 시간에가 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사업 모델의 비즈니스 좋았지만은 결국 비용을 갖다가 쫓아가지 못하고 계속 투자하다가 지금 새벽 배송을 갖다가 이제 포기한 기업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릉은요, 전국에 450개 개 이상 물류거점 네트워크를 활용해갖고 최근에 물량하고 서비스 안정화를 유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라이벌 기업 중에 하나가 11번가입니다. 11번가도 좀 사용해 봤나요? 물건? 11번가를 사용을 해봤어요, 저희는. 그리고 네, 저도 이제 네이버, 쿠팡 다 사용해 보죠. 근데 재미난 게 이제 지금 제가 방송하는 시점 전후에 갔고요. 아주 재미난 얘기가 나왔습니다. 11번가는요, 슈팅 배송이에요. 축구에서 차면 뭐 슈팅이잖아요. 네. 자, 주문하면 다음날 받는 슈팅 배송을 오픈했습니다. 언제? 6월 23일 날 했다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제 쿠팡의 로켓 배송, 지마켓 글로벌의 스마일 배송 등 있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일상생활용품부터 간편식, 소형 선풍기, 공기청정기, 청소기 등 계절 상품까지 지금 판매해갖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잘 팔리는 상품을 제고해야지 빨리 나가지. 여름에 뭐 선풍기, 청정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품을 중심으로 상품 재고를 갖다 보관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쿠팡이 풀필멘트가 하는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마 국내 물류센터가 어쩜 가장 많은 게 쿠팡이에요. 투자도 많이 했지만. 지금 쿠팡은요, 전국의 풀필멘트를 계속 확대하고 있고, 전국에 30개 이상 거점에 물류센터 100개 이상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물류센터가 큰 센터, 또 밀집도가 있는 또 여기에 이제 마이크로 풀필멘트 센터를 또 만들어요. 그럼 어때요? 여기서 보관해서 여기다가 빨리 싸주고 여기서 퀵커머스, 라스트 딜리면 때 빨리 올 수 있잖아요. 근데 비용이 발생할까요? 안 발생할까요?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비용 문제하고 총비용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냐가 앞으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류센터는 라스트 마일 배송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물류센터를 하는데 자기네가 자사 물류센터, 풀필멘트 센터를 잘하는 기업은 이걸 하고 배송 같은 경우는 전국 거점을 커버하니까 돈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거 잘하는 회사한테 맡겼어요. 자, 제가 이제 1999년에 아마존이 풀필멘트 센터 만들었는데 일본의 아마존 재팬 처음에 진출할 때는요. 일본은 우리나라에 딱이 4회입니다. 지금 15개 아마존 물류센터 거점이 있고요. 지금 키발 로봇을 해서 신규 물류 자동화 센터가 한 4개, 3, 4개 이상 되거든요. 근데 일본의 큰 거점을, 일본도 우리나라 수배송 비용이 한 50에서 60 들어가는데, 물류비 중에. 일본도 한 40에서 50 정도 물류비가 들어가요. 땅이 넓은 나라니까. 근데 일본에 그걸 갖다가 아마존 재팬이 처음엔 다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거를 택배 야마토라든가 주요 거점에 삼자물류 잘하는 기업한테는 배송을 다 맡겨버렸어요. 근데 국내에는 유일하게 쿠팡은 자기네가 보관하고 자기네가 로켓 배송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기업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1번 가는 라스트 마일은 누구한테? 한지택배. 네이버 쇼핑은 CJ대행통이랑 콜라보해갖고 자사 배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한번 참고로 이제 보면은, 여기서 한번 좀 얘기 중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총정리. 자, 물류기업은 물류센터를 전용하는 물류기업이 있고, 또 수배송을 트럭킹하는 물류회사가 있고요. 또 국제물류, 국내가 아니라 국제물류 잘하는 포워딩 회사가 있고, 그 모든 걸 갖다가 이제 콜라보 해갖고 다 컨트롤하는 큰 종합물류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큰 회사들은 어디야? CJ 대한통운, 뭐 판토스, 이런 회사들은 규모도 크지만은 해외까지 거점을 다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회사 종합, 어떻게 보면 물류회사가 되는 거고,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포워딩, 뭐 트럭킹, 아니면 물류센터 보관, 이런 회사들은 또 서로가 이제 업무 협약이나 체계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역할 분담론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부름 같은 경우는 배송,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를 하다가 지금 역으로 풀필멘트 센터까지 확장하면서 고객이 접점까지 다 컨트롤하니까 앞으로 시장 규모나 서비스 가치 더 커질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은 여러분들이 주문한 상품 어떻게? 필요한 상품을, 그러니까 어때요? 고객이 주문한 게 개인, 법인 갈 수도 있고, 필요한 시기에, 야, 이거 내일 갖다 주세요. 내일 아침, 새벽 배송. 이거 오늘 중으로 갖다 주세요. 당일 배송. 야, 오늘 주문했는데 1시간 안에 갖다 주세요. 시간대 배송이거든요. 그럼 필요한 시기에 장소, 이걸 갖다가 잘 선별해서 기업들이 집 앞에 갖다 주고 거래처, 이게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다 컨트롤하고 하려면은 요즘 IT가 잘 되고는 있지만은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고객이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아졌겠죠. 그렇지만은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을 잘 커스터마이징 하고 카테고리 시켜서 잘 만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풀필멘트 라스트 마일의 대표적인 기업들 한번 좀 상반기 결산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조철 박사 통통통.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